워크아웃 추진 대상에 선정된 기업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밟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즉 타임오프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은 정부와 민주노총이 이번에는 단체협약 체결 모니터링 문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멕시코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국제 입찰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올 상반기 상장지수 펀드를 제외한 국내외 주식형 펀드에서 총 10조 4천억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장중에 1%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초반에 상승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시장 상황이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인 영향이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이 매물이 꽤 많이 쏟아졌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여전히 이 매도세가 펼쳐졌고요. 이제 좀 추세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연기금도 이 매수폭을 대거 줄이면서 시장의 이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7월 2일 금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주말을 앞둔 경계 심리가 작용되면서 오후장 들어서 본격적으로 경색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4포인트 내리면서 167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1688포인트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했지만 등락을 반복하는 어지러운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12시 구간의 기관이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낙폭을 크게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이 3천억 원 넘는 물량, 3,600억 원 정도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장중의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이 1,00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2,0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연기금 쪽에서 매수폭이 줄어들었다는 점이겠고요. 어제에 이어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1,0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역시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3.9포인트 내리면서 485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역시 장 초반에는 꾸준하게 빨간불을 켜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12시 구간 지나서 1시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낙폭을 늘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200억 원 매수 우위를 차지해줬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70억 원 넘는 물량, 외국인이 148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유로화 급등으로 하락세를 크게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30전 내리면서 1228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출발은 1223원에 출발했고 장중 저점은 1216원이었는데요. 장 마감 들어서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이자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약보합 움직임 1228원 50전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 오늘 엿새 만에 반등하면서 76만 7천원 기록했고요. 포스코 역시 오늘 하반기 업황 기대감에 엿새 만에 반등하며 1.3% 올라 46만 6,500원 기록했습니다. 신한지주가 강보합에 마무리됐습니다. KB금융이 0.9% 올랐고요. 현대중공업이 오늘 3%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그동안 많이 내렸기 때문에 강보합 유지해주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딱 보합에 마감했고요. 서울반도체가 2% 내렸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오늘 조정받으면서 4.5% 내렸고요. 다음과 CJ 홈쇼핑 2%대 하락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ICT가 1.6% 내렸고요. 오늘 풍력주들 강세의 태양웅이 2.8%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SK컴주는 5%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들이 어제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에 내렸었지만 오늘은 삼성중공업에서 나온 호재로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중공업이 2.4% 올랐고요. 현대미포조선이 5% 큰 폭으로 오르면서 조선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철강 금속주들도 업종지수를 봤을 때 쭉 올라왔다는 점 확인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장 마감 들어서 상승폭은 줄어든 모습입니다. 포스코가 1.3%, 그리고 현대제철이 1% 올랐고요. 삼성 P&A가 5.9%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철강 금속주들 하반기 업황 기대감에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건설주들은 GS건설이 1조 4천억 원 규모의 해외 수주 취소 여파에 함께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GS건설이 4.3%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요. 계령건설 역시 4%대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함께 질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만도가 2.7%, 대우부품이 14%, 신창전기 역시 10%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태양광주들도 강세 오늘까지 이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효성이 강보합 그리고 신성홀딩스와 오성 LST가 1%대 그리고 이건창호는 14.9% 가격 제한폭까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태양광주와 마찬가지로 풍력주들 같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반기 업황 개선 기대감이 큰 폭으로 오르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요. 태용이 2.8%, 동국 SNC가 3%, 용현 BM과 마이스코 역시 1%대 상승 움직임 나타나면서 풍력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미국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감 등 여러 가지 해외 거발 악재가 겹치면서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장이었죠. 라스통호 전략과 함께 고민하시면서 다음 장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후반부 가면서 이 낙폭을 코스피와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0.8% 내리면서 마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시장에서 여러 가지 테마가 나왔었는데 그 테마 꾸준히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와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네요.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류영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이 1700선 이하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순매수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개인들이 매수폭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데 오늘 장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고 차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오늘 다른 거보다 아무래도 그동안 상반기죠. 지금 벌써 7월 2일이 돼서 하반기에 접어드는데요. 상반기 동안에 시장에 가장 인기를 끌었고 시장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섹터와 종목군의 대표 종목들, 즉 삼성전기라든가 LG화학, 또 제일모직, 현대모비스, SK, CNC 등 소위 시장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잘 나갈 거를 기대하는 종목들의 가격들이 오늘 좀 많은 폭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유는 조금 시장에서 들려주는 얘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탈의 수반된 형태라기보다는 다소 좀 단순 차익 실현의 성격이 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들은 있겠는데요. 하나는 펀드 매니저들의 최근에 집중되는 매매 패턴에 대한 일부 금융 당국의 걱정스러운 표현들이 일부 좀 매물을 추리한 것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반기의 인기주 주도주의 근본적 상승 배경은 아마 IT와 자동차 섹터들의 예상보다 큰 호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 앞서 삼성전기나 LG화학, 제일모직, 현대모비스 등이 대표적인 수혜주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에 들려오는 대내외 소식들은 미국이나 중국 등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우려가 있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글로벌 소비 둔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글로벌 소비 둔화 우려에 IT와 자동차 섹터가 하반기까지 시장의 주도주가 되긴 어렵다는 그런 판단들이 오늘 주도주 또는 인기주들의 하락의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포스코나 LG전자, 삼성중공업 등 일종의 이제 이에 반대되는 소외주들은 반등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경우에 반대되는 단순 가격 메리트와 반발 심리 이것이 1차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보면은 7월이 넘어가면서 섹터별로는 기계업종이라든가 장비업종 그리고 부품주들은 비교적 오늘도 혼란스러운 등락은 같이 있었지만 좀 견조한 모습입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상반기가 소비 사이클의 주식시장에 따른 하반기에는 높은 가동률로 인해서 설비 투자의 필요성, 즉 투자 사이클로 이전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분석되는 이유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최근에 소비나 다른 고용 지표들은 대개 예상치를 벗어나는 반면에 내구재 주문과 같이 투자와 관련된 지표는 상당히 견조합니다. 우리나라 가동률 역시도 95년 이후에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투자와 사이클과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면은 효성이라든가 현대중공업 그리고 LS 같은 종목들은 오늘 비교적 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오늘 프로그램 매물이 다시 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6월 초반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3조 원대의 순차익 잔고, 즉 매수 차익에서 매도 차익을 뺀 부분이죠. 시장의 매물 압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6월 30일까지는 0.2조 원인 2천억까지 줄었습니다. 즉 한 달 동안에 한 3조 원까지 감소해서 수급에 큰 기여를 했고, 우리 증시가 디커플링까지 되는데 가장 큰 수급 요인이었는데요. 어제 3천억 정도 순매도가 나온 이후에 오늘 또 비교적 1,00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순매도와 함께 수급 악화 요인이 저희는데, 가장 큰 요인은 중간 배당, 6월 중간 배당이 끝남으로써 프로그램 매입에 대한 유입에 대한 그 효과가 소멸된 것이 크고요. 이미 프로그램 유입된 이후에 베이시스가 좀 더 악화되면서 재차 매수차익이 청손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급락했다는 점이 이채로운 것 같습니다. 이 신고가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왔고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신고가 종목들이 조정을 받은 시점, 이런 시점에 한번 매수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소외주들, 기기업종을 포함해서 포스코라든지 이런 철강업종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 다 저희들이 생각은 이제 상반기에는 워낙 그 소비 사이클하고 이제 주도주 이런 그 일변도의 장세였다면 하반기는 좀 균형 있는 장세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단편적으로 이제 그동안 상반기에 주도했던 자동차나 또는 그 삼성전기 같은 IT 쪽은 시장에서 소외되고, 오히려 반대로 현대중공업이나 포스코 같은 종목들이 하반기에 인기를 끌 거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반기에는 투자 개념들이 오히려 시장에 이제 자발적 그 경기 회복 국면 넘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고용과 관련한 소비는 좀 더디게 회복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와 관련된 섹터, 지금 최근에 좀 인기를 모은 종목 쪽으로 매기가 이전되는 현상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IT나 자동차 같은 기업들은 아직까지 펀더멘탈상 큰 이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이익 성장이 워낙 높아서 고평가에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일은 좀 일회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 사이클이 소비는 좀 둔화되는 사이클에 이제 투자는 좀 더 증가하는 쪽에서 보면은 성장의 기여도가 소비에서 투자로 옮겨갔기 때문에 소비주에 대한 과도한 집중 현상이나 과도한 기대 현상은 좀 생각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이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는 기업에 매기도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외 변수에 많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다우지수 역시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시장의 불안감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일단 미국 쪽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증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다음 주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 아닌가,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의 최근 하락폭은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보통 한 8% 정도 미국 다우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고점 대비, 진구점 대비 상당히 큰 편이어서 지지선을 반드시 좀 구축해야 되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어제 날짜로 이제 직전 저점이 지지대를 이탈했고요. 특히 주간으로 보면 20주간 이동평균선을 또 동시에 하회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의 경기가 둔화 수준을 넘어서 혹시 침체 수준으로 가지 않느냐는 것까지 미국 증시가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줘야 우리 시장도 좀 더 안정을 찾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결국 경기 재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식킬 수 있는 것은 내일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라고 보셔도 큰 무방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전에 발표했던 지표들이 대부분 예상치보다 하회했기 때문에 오늘 역시 미국의 고용은 기대 예상보다는 좀 하회할 거라는 것이 아마 전반적인 생각이고요. 만약에 일정 정도 수준에서 하락이라면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만약에 예상치보다 크게 빗나갈 경우에는 또 한 번의 충격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전체로는 이제 인구 센서스 조사가 고용이 마감됐기 때문에 저번 달보다는 한 13만 명 정도 실제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민간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민간 부분은 지난달에 4만 명 증가에 그쳐서 원래 지난달에는 28만 예상에서 쇼크를 주면서 6월 지수가 조정을 받는, 미국 시장에 조정받는 이유가 됐는데요. 현재는 지난달 4만 명에서 민간 고용은 11만 명 정도에서 10만 명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다소 좀 높아지지만 중요한 건 민간 고용의 11만 명 증가 여부인데요. 대체적으로 8만 명 이상 증가한다면 시장은 오히려 기술적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지난 수준에 비슷한 4만 명 정도 내외나 오히려 제로 수준의 민간 고용에 그친다면 또 한 번의 충격이 불가피한데요. 결국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겠지만 1차적으로 볼 때는 전반적으로 민간 고용 쪽에서 조금은 그 시장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 금통이라든지 옵션 만기일도 있고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다음 주에 금통위가 열리더라도 당장 7월에 금리 인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어차피 한 9월이나 8월 정도가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옵션 만기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옵션의 충격보다는 현재 6월 달에 편입됐던 프로그램 매수가 일정 부분 그 수익을 확보하고 일정 부분 청산되는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과에 대한 부분은 조금 수급에서 외국인 매도가 좀 더 이어지는 쪽과 함께 좀 불리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조금 하향 조정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고용 결과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기술적 반등이 이제 고용 수준과 관련이 있고요. 오히려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이라면 오히려 이제 이런 악재들, 경기 둔화에 대한 악재가 단기적으로 선반영됐다는 측면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닝 시즌도 이제 곧 시작한다는 건데요. 사상 최대 실적을 우리나라는 예상하고 있는데 지수는 지금 조정을 보이는 것은 아마 6월 상승 기간 동안에 이런 실적을 좀 어느 정도 반영했다는 시각이 우세하고요. 특히 IT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추정세가 조금 둔화되기 때문에 차익 매물도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중반기까지 7월 중반까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650선 전후의 매기 흐름으로 기간 조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중반 이후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오히려 실적치가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상회할 경우에는 오히려 절대 수준의 이익에 대한 재평가 시각이 우세해지면서 유럽의 채권이나 국채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면 6월 중후반부터는 재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과 함께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워크아웃 추진 대상에 선정된 기업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밟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부실 징후 기업인 C등급을 받은 38개 기업 중 벽상건설 등 25개 기업은 최근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9개 기업은 현재 신청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3개사는 채권단과의 이견으로 워크아웃의 신청에 진통을 겪고 있으며 나머지 한 곳은 검찰 수사로 워크아웃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권단은 일단 워크아웃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즉 타임오프제의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은 정부와 민주노총이 이번에는 단체 협약 체결 모니터링 문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47개 지방노동청은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각 사업장의 단협 체결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을 이끌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소속 사업장의 단체 협약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어제 소속 지부와 지회에 긴급 지침을 내리고 단협을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말고 회사 측에도 이를 요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행법은 단협 당사자가 체결일로부터 15일 안에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멕시코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국제 입찰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멕시코시티 대통령 관저에서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기업의 멕시코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멕시코 정부가 FTA 체결국에만 준 특혜인데 관행을 깨고 한국에 준 FTA 지위를 부여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회담에서 한국 금융기관의 멕시코 진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칼데론 대통령은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외 주식형 펀드에서 총 10조 4천억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상장지수 펀드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6조 7,770억 원이,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는 3조 5,600억 원이 빠져나가 모두 10조 4,200억 원이 순유출됐습니다. 같은 기간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10조 6,500억 원 줄었지만 전체 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1조 6,8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에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445억 원이 빠져나가 하루 만에 다시 순유출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같은 날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는 363억 원이 빠져나가 24거래일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오는 9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세계 경제 전망과 투자 전략을 제목으로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장윤환 KTB 자산운용 대표가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 경제 이슈 분석 및 전망을 다룰 예정입니다. 신청은 투교육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애플투자증권이 오는 7일과 8일 강남금융본부 대회의실에서 성공투자 증권교실을 진행합니다. 신승용 리서치센터장과 박호석 강남 2센터장 등이 강사로 나와 장세 긴급 전망과 하반기 주도주 분석, 보조지표 활용법 등을 주제로 강의합니다. 키움증권이 업계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외환 마진 거래가 가능한 외환 마진 모바일 웹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키움증권의 외환 마진 모바일 웹에서는 외환 시세 검색과 주문은 물론 월드뉴스와 각종 국내외 지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이 기존의 저신용층 대출 외에 전통시장 상인과 한부모 다문화 가정, 용달 사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신상품은 기업 은행계 미소금융재단들이 독자 개발한 상품들로 SK미소금융재단의 용달 화물차 구입자금 지원 상품, 우리미소금융재단의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창업대출 등입니다. 우리 증시가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여전히 지수에 대해서 부담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의 위험성도 아직까지 우리 증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적 장세지만 마냥 마음을 놓고 있기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스크 관리에도 좀 충실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다음 주에 있을 주요 경제 이슈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